네, 730 재보선 후폭풍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사흘 연속 도시락 먹어가면서 비상회의 열고 있습니다. 당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혁신과 변화를 앞세워 이번 재보선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은 당 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약속했던 혁신, 대체 어떻게 약속을 이행할지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30 재보선 이후 민심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론의 정석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정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리얼미터 조사부터 살펴볼까요? 왜 새정치민주연합이 참패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바로 직후에 있었죠? 네, 선거 다음 날 저희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요. 예. 새정치연합의 잘못된 선거 전략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46%가 세월호 참사나 정권 심판론에 기댄 새정치연합의 선거 전략이 패인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23%가 새정치연합의 공천 파동이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 정당 지지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이런 선거 전략이라는 잘못된 선거 전략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예. 새정치연합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공천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새정치연합이 더 잘못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새정치연합이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 거군요.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지금 소개된 리얼미터의 조사에서도 야권의 어떤 선거에 관련된 어떤 잘못, 이것이 10명 중 7명 아니겠습니까? 예. 이 여권이 잘했다고 하는 평가도 물론 있겠지만 더 큰 것은 낮은 투표율의 재보궐선거에서 이 야권의 공천을 비롯해서 더 큰 어떤 선거 전략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정권 심판, 맨날 뭐만 심판하자. 이거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전국 동시 선거의 경우에는 20, 30대를 겨냥한 이런 심판 프레임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재보궐선거는 보셨다시피 30%대 초중반의 투표율로, 낮은 투표율이었죠. 20, 30대가 투표를 적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보다는 오히려 중도층, 그리고 연령대는 40, 50대를 겨냥한 보다 좀 부드러운 전략으로 나갔어야 되고, 또 포지티브한 전략으로 나갔어야 됩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이명박근혜 정부 심판, 그리고 예. 지난 지방선거 때도 박근혜 정부 심판, 계속 세월호 심판, 이런 심판론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20, 30대를 겨냥한 그런 캠페인은 좀 적절치 않아 보였고요. 그렇지만 향후에도 계속 이런 좀 부정적인 캠페인을 포기할 것이냐, 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새누리당도 그렇죠. 그런 부정적인 캠페인이 성공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표현의 방식,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한다면 또 다음 선거에서는 써볼 만한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권 심판이 먹히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성격이 지방경제 활성화였다는 것이거든요.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첫 번째가 안전정책, 두 번째가 이제 지방경제 활성화였는데, 이 7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했던 것이 패인의 또 주요한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뒤에 각 당별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여당 얘기부터 해보죠. 이 갑자기 선거 이후에 김무대가 무대 위로 정말 바짝 올라와 있어요. 최근에 실시된 대권 후보, 여야 포함입니다.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김무성 대표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여야 이제 토탈에서 1위를 차지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여당 내에서는 1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지난 7.14 전당대회 이후에 여당 1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프 보시다시피 김무성 대표가 지난주에는 3위에 그쳤었는데, 이번 주에는 16.1%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조사한 건데요,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습니다. 예.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는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9%를 기록해서 5위로 떨어졌습니다. 야, 1년 전에 비하면 안철수 대표는 완전히 전 대표죠. 거의 한 자릿수는 그렇습니다. 처음이잖아요. 한 20% 중반에서 최근 들어 10%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드디어 급기야 이번 재보궐선거 참패로 인해서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 하락에는 물론 수도권 화이트 칼라의 하락도 큰 이유이기는 하겠지만, 바로 이 호남 지역에서 최근 한 10여 %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지지율도
동반 하락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계속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대선 후보 지지율로 봐서는? 이번 지지율이 상승한 큰 이유는 바로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새누리당의 지지층을 결집했다는 이유인 것이거든요. 예. 이 새누리당 지지층의 결집은 역시 보수적 성향과 지역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당대표의 행보를 보인다면 가능하겠지만 한 20여 개월 동안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의 행보가 말 그대로 적정한 수준의 당대표의 역할로 평가받을 때 지속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네. 지지도 이런 거에 3번 1위 딱 올라선 사람은 당분간은 쭉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선거가 또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대가 마련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앞으로 뭐 올라가기보다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단임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계속 당이나 또 정부를 위해서 쓴소리하는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예. 포인트만 짚어보면은 예. 이 김무성 대표의 향후 지지율은 새누리당 지지층으로부터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은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칫 이 대통령과의 갈등 요인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누리당 지지층에는 뭔가 당청 간의 갈등이 당대표로부터 유발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더라도 이것은 지지율에 일정 부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어제 새누리당이요, 일요일인데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제가 됐던 윤일병 사건, 한민구 국방장관을 불렀답니다. 그리고 바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자막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책상을 한번 꽝 쳤답니다. 한 번 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얼마나 이 김무성 대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 절실함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데, 뭐 이 사건 내용은 잠시 뒤 2부에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저는 정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김무성 대표의 그 행동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무성 대표의 어제 그 발언 내용 함께 잠시 뒤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무엇보다도 일요일 날 그 최고위원 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자리에서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았고, 무엇보다도 군대 보낸 부모의 입장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건 분명히 살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 장관 자식도 없어요? 그럼 왜 이거 갖다 은폐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데 왜 문책의 범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내 치가 터져가지고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네. 아마 이제 저 순간에는 뭐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정치인이기 이전에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정치 전문가에서 시각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김무성 당대표의 행보는 이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정부와 그다음에 청와대가 주로 국정 운영의 주축이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향후에는 선거가 한동안 없는 동안 이 당정청에서 당의 입장도 분명히 전달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 큰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의 어떤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오롯이 당대표의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현안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또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야당이 못해서 이제 재보궐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계속 하겠다, 계속 낮은 자세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에 쓴소리를 하겠다, 뭐 이런 강력한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또 그 김무성 대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 지지층이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좀 약한 편이죠.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 20%는 고정 지지층이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는 고정 지지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있어도 한 5%에서 뭐 10%가량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계속 이런 강력한 목소리, 쓴소리를 계속 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래서 최근에 그 여야 상황을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것도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최근에 그 자신이 붙었습니다. 새누리당은 특히 김무성 대표 이렇게 현안에 있을 때마다 책상을 치던 목소리를 높이던 본인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성시대다.
야인 시대가 아니라 무성 시대다. 최고위원들 모습도 나오겠는데요. 영화를 패러디했다는 점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야권의 재구성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야권 얘기해 보도록 하죠.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비대위 결국 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안철수 대표가 사라진 뒤 이른바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박영선 대표의 행보도 넓어질 것이다. 이런 원내대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하는 게 있죠. 새정치민주연합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죠. 네, 그 디오피니언에서 조사한 건데요. 해체 후 재창당해야 된다는 의견이 45.5%로 지도부 전면 교체와 전당대회 개최 36.6%보다 10%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예 당명부터 바꿔라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그 SNS에 통용되는 여러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도 보면 여전히 민주당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유권자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 당명부터 바꾸고 아니면 그 제가 이제 5년 전 이맘때쯤에 정당 지지를 봤는데요. 당시에 한나라당, 민주당 외에 민노당하고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당시에는 보수 정당도 2개가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 이제 합당이 됐고요. 근데 다만 이 진보 진영은 여전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참에 어떤 그 재창당에 가까운 그리고 어떤 재구성에 가까운 야권 재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여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야당 지지층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당명까지 바꾸라고 요구하는 이 지지 세력들의 목소리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도대체 싹 다 바꿔야 된다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어줬으면 바라는 그런 여론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 당명을 바꾸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합신당으로 출발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만큼 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또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또 바꾼다라는 것은 유권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서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 것은 해체 후 재창당이 실제 재창당이나 해체를 원하는 것보다는 이것에 가까운 정도의 혁신을 원하는 것일 테고요. 한 가지 그 아이러니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 세 자가 붙었을 때 이 진보정당은 정권을 획득했습니다. 새정치, 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정치와 민주라는 표현을 그리고 합해진다라고 하는 결집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새정치 민주연합의 이름 탓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여론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 그 시도지사들까지 이제 다 불러 모아서 대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른바 친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발언이 과연 안철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모아졌거든요. 사실 안철수 세력과의 대척점에 있는 게 사실상의 지금까지는 친노 세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안희정 지사의 얘기는 예측을 깼다고 합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특히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정치에 대해서 멀어지는 많은 시민 세력들을 그래도 다시 정치로 관심을 갖게 해준 아주 큰 공이 계십니다. 안철수 대표께 새정치에 대한 많은 기대를 걸었던 많은 시민 여러분, 안철수 대표를 비난하시거나 버리시기보다는 더욱더 큰 격려해 주시길 전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같은 총재가 또다시 등장하길 바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대중 체제 그 이후에 새로운 민주당 체제를 완성해 나가는데 힘을 함께 모으자고 말씀 올립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철수 버려서는 안 된다. 김대중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 먼저 안철수 버려서는 안 된다부터 얘기해보죠. 어떤 의미일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아까 지지율 보셨지만 여전히 9%포인트의 지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 10% 안팎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도 성향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급진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중도 실용 이미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총선 대선에 있어서도 안철수 전 대표가 여전히 가치가 있다 이런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김대중 시대는 오지 않는다.
이 김대중 시대, 이거는 뭔가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는 시대를 말하는 걸까요? 김대중 시대는 오지 않는다. 약간 선문답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안희정 지사가 안철수 전 대표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미의 그 해답은 담겨 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이념적 결집에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지역적 영향력에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개인적 브랜드 파워는 역대 대통령 중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그만큼 이 야권에서 그러한 인물이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념적으로는 흩어졌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순천 곡성에서 치명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브랜드는 안철수 전 대표도 김대중 대통령만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안희정 지사의 고민은 이제는 모아서 그 힘을 결집시켜야 이 야권이 정권 획득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천권을 이제 본인이 장악을 했었죠.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 카리스마가 있었죠. 근데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공천은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되고 예. 결과적으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그리고 지역 일꾼론에 입각한 그런 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서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공천권도 없는 이런 계파가 굉장히 분산된 새정치연합 이런 권력 구조에서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버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실리적이고 그다음에 뭐 전략적인 정말 이 정략이 아니라 전략적인 그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뭐 이런 뜻 같습니다. 그 김대중 시대는 오지 않는다의 얘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많은지. 정세균계, 친노계, 486, 구민주계, 김한길계, 초재선 모임, 민평년 손학규계. 이게 바로 포스트 DJ 시대에 만들어진 계파입니다. DJ 이후에 만들어진 계파. 물론 친노계가 그동안은 가장 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만 486, 친노 486도 줄어들면서. 두 가지 반면교사가 필요한데요. 지난 대선 직전에 이 새누리당은 선진통일당을 흡수했습니다. 예. 보수까지도 결집했고 마지막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력까지도 흡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어떤 그 야권의 숙제는 바로 결집과 통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여론의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